니콜라 소식입니다. 15일 CNBC에 따르면 니콜라는 세크 조사가 시작됐다는 14일 블룸버그 보도와 법무부도 조사에 가세했다는 15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전해진 뒤 주가가 또 급락했다. 니콜라 주가는 이날 2.96달러 폭락한 32.83달러로 마감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전면 조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니콜라 주식을 공매도한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어 니콜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힌덴버그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니콜라와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최고 경영자가 기술에 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GM을 속이고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힌덴버그는 전날 니콜라가 일부 동영상을 조작한 것은 맞지만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선 지 하루 만인 15일 비난 강도를 높였다.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보고서에 나온 주요 의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니콜라의 대응은 트럭이 충분히 빠져들어갈 정도로 허점이 크다고 비꼬았다. 니콜라 주가가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를 비롯해 니콜라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됐다. 16일 CNBC 로이터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이날 개장 전 주가가 최대 6% 급등해 공매도 세력들이 2,400만 달러 평가손을 입었다. 니콜라 주가는 이날 전일비 45센트 상승한 33.28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힌덴버그는 보고서에서 니콜라가 투자자들과 협력사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콜라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힌덴버그를 주가 조작 혐의로 제소했다. 금융분석업체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수 니콜라 공매도가 줄었지만 지난 12일 힌덴버그가 보고서를 발표한 뒤 공매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S3에 따르면 니콜라 공매도 계약은 지난달 36만 2천 건 줄었다. 금액으로는 1,200만 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신규 공매도 계약이 220만 건으로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7,400만 달러 규모다. 한편 니콜라는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어 법무부까지 사기 주장에 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기술주 약세 속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배터리 데이에서 선보일 가능성이 있는 독자 개발 차세대 배터리의 일부가 드러났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테슬라 내부적으로 가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배터리 프로젝트 로드러너에서 개발된 배터리 셀이라면서 사진 2장을 16일 단독 공개했다.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내연기관 생산 원가와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전기차 배터리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대량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독자 개발한 배터리 셀의 직경은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 협력업체 파나소닉이 미국 네바다주 기가팩토리 1에서 생산해 테슬라 모델 3과 모델 Y에 탑재하는 고성능 원통형 2170 배터리 셀보다 2배 정도 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배터리 셀이 커지면 전기차 차체에 탑재되는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의 수를 줄이면서 배터리 용량은 크게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터리 셀 직경이 2배로 늘어나면 배터리 셀의 용적은 4배로 늘어난다. 배터리 팩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 배터리 용량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조립 공장에서 이 신개발 배터리의 시험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양산은 신축이 결정된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렉트렉은 전했다. 스위스의 다국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다음 주 열리는 테슬라의 전지 기술 소개 행사를 앞두고 태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했다고 16일 투자 전문지 베런스지가 보도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댄 레비시즈 소속 분석가는 테슬라 목표가를 기존 280달러에서 400달러로 43%나 높여 제시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180억 달러 가치의 1,000억 달러 넘게 더한 것과 같다. 주된 이유는 배터리인데 테슬라가 오는 22일 전지 기술 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날 회사의 배터리 용량과 신뢰성, 전압, 기술 등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레비 분석가 이번에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간 시간당 63기가와트 용량의 전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한 해에 시간당 100kW 배터리 옵션의 앱을 63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레비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번 행사에서 2200GWh 전지 용량 연간 생산 계획을 발표할 거로 예상했다. 현재 생산 용량의 무려 30배다. 그는 향후 15년에서 20년 안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테슬라가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다른 앱 업체들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주거용 및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사업 구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15일 성능을 강화한 태블릿 PC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의 신제품을 발표했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온라인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출시 10주년을 맞은 아이패드의 중가형 모델인 아이패드 에어와 보급형인 아이패드 신작을 공개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5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활용한 애플의 A14 바이오닉 칩이 장착됐다. A14 바이오닉은 6코어 디자인을 적용해 CPU 성능을 40% 개선했다. 4코어 그래픽 아키텍처를 적용해 그래픽 성능도 30% 향상했다. 머신러닝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 A14 바이오닉에는 초당 최대 11조의 연산을 수행하는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했다. 아이패드 8세대는 A12 바이오닉 칩이 탑재됐다. 이에 7세대 대비 CPU 성능을 40%쯤 향상시켰다. 그래픽 성능은 2배로 강화했다.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최첨단 카메라 등을 갖췄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8세대는 10월부터 판매된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애플 CEO는 iOS 14, 아이패드 OS 14, 워치 OS 7, TV OS 14 등 주요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16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하반기 내 서비스 예정인 통합형 구독 서비스 애플원도 공개했다. 애플원은 그동안 따로따로 구독한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등을 통합시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애플 TV 플러스는 국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다. 애플은 기존 심박수 측정 등 헬스케어 기능의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를 탑재한 신작 애플워치 시리즈 6도 발표했다. 팀 쿡 CEO는 이날 행사에서 혈중 산소 포화도가 호흡기, 혈액 순환 건강을 보여주는 한 척도이라고 말했다. 아이폰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들도 아이폰 없이 애플워치를 쓸 수 있도록 가족 설정 기능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들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연락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1차로 이 기능이 적용되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저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나틱 프로젝트의 2단계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해저의 컨테이너형 데이터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 개발을 목표로 진행됐다. MS는 2015년 1단계 연구를 진행하여 해저 데이터 센터의 개념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8년 6월에는 해저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 및 실용성, 친환경성을 확인하는 2단계 실험에 착수했다. 2단계 실험은 총 864대의 서버와 27.6PB 용량의 스토리지, 냉각 시스템 등을 장착한 약 12m 길이의 데이터 센터, 나틱 노던 아일을 스코틀랜드 오크니 섬에서 약 117피트 지점에 조력 및 파력 발전기와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약 2년간 마이크로소프트 내 18개 이상의 그룹이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며 서버의 성능과 안정성을 테스트했고, 나틱 프로젝트는 해저 데이터 센터가 지상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 특히 MS는 수중 데이터 센터 고장률은 지상 데이터 센터의 8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상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게 산소보다 부식성이 덜한 질소에 노출되는 환경적인 요인과 무인 시스템에서 기인한 물리적인 충돌에 부재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설명이다. 해저 데이터 센터를 통할 경우 데이터 이동거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현재 세계 인구 절반은 해안에서 12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해안 도시 근처의 바닷속에 설치해
빠르고 원활한 웹서핑과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 플레이 제공이 가능해진다. 나틱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해저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성이다. 이 프로젝트는 풍력, 태양열 등에서 100% 전력을 공급받는 유럽 해양에너지 센터의 전력으로 운영돼 데이터 센터 운영이 풍력과 태양열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금을 주당 51센트에서 56센트로 10% 인상한다고 공시했다고 마켓워치가 15일 보도했다. 공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0.5% 올랐다. 지난주 모건 스탠리의 키스 와이스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재 배당 수익률을 1%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배당금을 10% 이상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울러 인터넷 연례 주주총회를 12월 2일 개최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이날 1.6% 오른 208.78달러의 거래를 마감해 시가총액은 1조 5,500억 달러에 달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18일 뉴욕 증시와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의 주종 원유인 시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81달러 상승한 40.97달러에 마감했다. 뉴욕 증시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이유로 오펙 플러스 회동과 미국 허리케인 셀리 이후 상황 등을 주목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정유회사의 자산 가치를 높여 단기적으로는 뉴욕 증시 나스닥 다우 지수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뉴욕 증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원유 시장이 더 약해지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10월에 임시회의를 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한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장관급 공동감시위원회를 열었다. 오펙 플러스는 이 회의에서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 대해 지난 5에서 7월 동안 감산 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벌충성 감산을 압박했다. 오펙 플러스는 또 합의 미이행 산유국의 벌충성 감산 이행 기간을 당초 9월에 12월로 석 달 더 연장했다. 오펙 플러스는 10월 19일에 또 공동감시위원회를 연다. 사우디 석유 장관은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경우 10월에 임시회의를 더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